지금 합기도 도장의 현실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아끼는 후배 관장이 버티다 도장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 도장은 제가 정이 더 많이 가는 게, 제가 2000년도에 제가 운영하던 도장을 그 후배 관장 인수해서 열심히 잘해나가던 도장이었는데, 아쉽게도 얼마 전에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아끼는 후배 관장은 도장을 운영하면서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하루에 일당 1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너무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황당한 상황에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코로나 이전이라면 어떤 본인의 노력 그리고 주변의 도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개인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을 가지고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현실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잠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전통무예가 전통무예라는 이 큰 힘이 어려운 우리 관장님들을 도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전통무예에 대한 게 합기도 미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무예라는 거는, 우리 예전에는 그랬죠. 우리가 무예로서 존재하던 합기도 시절에는 체육을 자꾸 지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이 됐을 때는 남아있는 게 뭘까요? 저는 이 시점에서는 다시 전통무예를 회귀하고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구태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전통무예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전통무예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예의범절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본적으로 무예에 들어가 있죠. 물론 스포츠에도 기본적인 예의는 들어가 있겠지만, 스포츠는 원칙적으로 경쟁입니다. 경쟁. 그 경쟁이 지나치다 보면 과잉 경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전통무예는 수련, 이 수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예의범절, 이 부분을 강조할 수가 있어요. 도장에서만이 저는 그거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전통무예로서의 우리 대안, 그걸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합기도 지도자로서 충분히 만족하고 보람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는 지금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문을 닫는 도장들이 나온다는 게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전통무예는 그 차별화된 수련 방식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합기도는 생애 주기적 훈련 프로그램을 애초에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러니까 합기도 우리 술기에 보면 단장술이라고 하죠. 단장술. 이 단장술은 지팡이 술이잖아요. 그럼 지팡이를 왜 뜬금없이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갖고 다닐까요? 아니죠. 그냥 연세가 드셔서 더 이상 잘 걸어 다니시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합기도를 합기도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래, 내가 지팡이를 짚고 걸음에 도움을 청하다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지팡이로 내 몸을 보호해야지, 뭐 이런 의도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단장술이. 그러면 이 합기도는 원래 프로그램 자체가 생애 주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은 지도하고 계시고요. 진짜 뿌듯함이고 진짜 자신감을 가져도 될 종목이라는 얘기죠, 우리 합기도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합기도 총력회라는 대한체육회, 그건 체육으로서의 존재를 갖고 그 자기의 위치를 갖고 하면 되는 그 체육회 소속된 총력회가 대다수의 전통무예적 도장을 추구하는 우리 관장님들에게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고 너무 횡포에 가까운 횡포를 부린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총력회에서 지금 얼마 전에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체육 대축전이죠. 생활체육은 뭘까요? 누구나 참여하는 체육 아닙니까? 근데 그 체육에 합기도 관원들이 많이 이제 도장들이 참여를 했겠죠. 근데 뜬금없이 총력회 단증이 없는 선수들은 시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되돌아가기 바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고 실제로 돌려보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총력회에서 아이들 나와서 하는 누구 어떤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지도자예요. 지도자. 일선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일선 지도자가 그 희망을 품고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시합에 참여해 볼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참여한 그 어린 선수들을 너희들 단점 없지 총력회 가. 과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도장에 가서 자기 관원들은 어떻게 지도할 거예요? 저는 이건 한 기관에 엄청난 권한과 권력이 집중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는 그런 이유밖에 없어요. 그런 권력과 그런 본인들의 역할에 젖어드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어떻게 잘못된 거라는 걸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이 판단에 대한 걸 상실한 거죠. 그래서 좀 이따가 일단 그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학부모들, 선수들, 그러니까 자녀들, 지도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치인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이런 불합리한 헤쳐나가기를 바란다고 힘을 합쳐가지고 해냈습니다. 어떻게? 그 생활체육으로 이루어진 누구나 참여하는 대회는 총력회 단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거를 이렇게 어렵게 학부모들 동원하고 자녀들, 학생들, 그리고 정치인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뤄냈다는 게 저는 사실은 다 당연하다는 걸, 너무나 당연한 걸 얻어내서 허투루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좀 이따 이제 시청하실 그런 우리 도의원님들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의 도의원님들인데, 그분들께서 두 분이, 특히 이제 이 두 분 중에 이석규 위원님과 조미자 의원님이 경기도 체육회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깨뜨려졌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 관장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우리의 힘만으로는 힘들다는 현실을 저희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영혼이 뭔가를 해나가려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꼭 함께 하셔야 되겠다. 그분들이 옳은 말씀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분들도 아무거나 다 안 되는 것도 민원이라고 들어놓으면 무조건 하는 거 아니겠죠. 정당하고 합당하고 이건 꼭 해야만 되겠다, 이런 본인들의 선택이 또 생각이 판단이 서야지만 하겠죠. 또 그런 판단이 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고, 여기 37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결국 도생활체육대축전 학기도 관련 조치백회 이 결과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시간이 지금 많이 지연된 관계로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거는 좀 자제하고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과연 도의원님들이 경기도 체육회 관계자들을 질의를 했는지. 오전에 드렸던 추가 요청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합기도 축전선수협회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이석규 의원입니다. 뒤에 보면 합기도 출전 선수가 올해는 406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뒷장에 보면 그동안 코로나19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대회가 취소된 것 이후에 2018년도에 53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나가 출전하고 싶은 선수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 좀 합기도는 줄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경기도 지역에서 사무처장 직무대행 이상훈입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선수가? 참가 신청 그렇게 줄어든 이유는 좀 아니고요. 학년간의 그 대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잘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이 좀 비치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참가 요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3회 경기도 생활체육대 축전. 보시게 되면 여기에 그 합기도에 우리가 그 주간 종목 단체라고 그러죠. 바뀌었습니까? 종목 단체가 바뀌었어요? 단체?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여기 종목별 변경 사항을 보게 되면 경기 방법의 경기 규정 및 심판 규정은 그전에는 경기도 합기도 중앙협회 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는데 변경 사항에는 대한민국 합기도 총협회 경기 규정을 준용한다. 이 단체들이 다른 단체들인가요? 아니, 똑같습니다. 합기도 중앙협회하고 대한민국 합기도 총협회. 저기 근데 이 사실 알고 시원하게 계시나요? 앞으로 조금만 더 돌려주세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합기도 총협회에서 명칭을 바꾸면서 기존에 같은 단체의 단 인증서, 증명서를 새로 갱신하라고, 그것도 돈으로 새로 갱신하라고 했고, 그 갱신이 안 되면 우리 그 생활체육대 축전에 참가를 제한을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게 맞는 일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참가자분 이런 누구나 다 체육도민이면 제가 잠깐만요. 저 준비된 화면 한번 주셔요. 아니에요. 경찰서 사람은 괜찮은 곳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거. 여기 남양주시에서 대표적인 얘기다. 남양주시에서 합기도 선수단이라고 저렇게 애들이 갔습니다. 요즘은 뭐 나이단이나 이런 거 몸무게로 체급을 나누죠. 저기에 19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증이 바뀐 협회에서 유료로 단증을 새로 발급받지 않았다고 해서 경기장에도 못 들어가고 쫓겨난 아이들이 저 중에서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2명만 들어갔습니다. 19명 중에 17명 중에 15명이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유료로 명칭을 바꿨다고 돈을 내고 증명서를 새로 내라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경기도 생활대축전 대회 의의를 봤어요.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시고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이석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이고요. 결과는 당연히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그걸 바로잡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조미자 의원님의 영상도 있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그 영상은 이제 보지 않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기 이 실무를 담당한 우리 지도자분이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그 남양주 뭐 여러 가지 많은 시에서 지금 그 되돌아가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남양주에서 이런 그 대처를 해서 훌륭하게 대처해서 도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낸 그 실무를 담당한 관장님이 있는데 우리 그 이진행 관장님 잠시만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남양주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진행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작년 2022년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 남양주시 체육회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체육회에 먼저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경기도 총협회 그 홈페이지에 접수하는 데까지 단증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식적으로 다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회 당일날 그 겨루기 선수들은 개최 과정에서 전부 다 개최조차 못하고 출전을 못하게 되었고, 일부 호신술 선수나 형 선수들은 또 일부는 들어갔는데 단증 확인을 안 하고 경기를 시켰습니다. 오전에는. 근데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더니 또 오후에는 오전 중간에는 갑자기 또 단증을 전원 다 검사를 한다고 해서 단증이 없거나 단증이 다른 협회는 전부 다 경기를 안 시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저도 그전에는 경기도 체육회나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으면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총협회 실무자들이 하더라고요. 총협회 실무자들이 오는 뻔한 답이라 제가 이번에는 경기도 그 체육회에 생활체육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제가 들은 답변은 접수 과정에서도 단증에 관한 문의가 많아서 체육회에서는 경기도협회에다가 단증 제한을 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경기 당일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많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경기를 못하고 온 학생들이 또 부모님들이나 화가 많이 나셔서 학부모님들도 다 이제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해 주셨고, 또 관장님들 또한 민원을 제기해 주셨고, 또 이제 학부모님을 통해서 저희가 도의원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도의원님들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결과가 잘 해결된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까 반복된 말씀이지만 우리 여기 이렇게 어렵게 모이신 지도자님들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기도 단체 장님들, 지금 뭐 대한민국 합기도 법인단체협의회나 또는 그 한국무예단체 이런 쪽과 함께 아까 오셨던 이모경 의원님이나 그 정치적인 그 부분 뭐 색깔을 떠나가지고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한마디만 더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무예는 우리 그 K-팝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 것처럼 K-무예, K-마세라츠는 전 세계를 훌륭하게 제압할 수 있는, 휩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정치를 떠나야 됩니다. 뭐 이전 정권에서 밀어주던 정책이기에 현 정권에서는 그거는 뒤바꾸고 뭐 그럼 다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시 밀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종주국이라는 그런 어떤 그 역할로서의 대회를 몇 번씩이나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무예 올림픽이나 이런 개념으로 세계 무예 마스터십 때도 있고 이런 걸 했을 때 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했죠. 그러면 이런 가능성 있는 콘텐츠는 살려서 국가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죠. 근데 이미 전통무예진흥법이 2021년 7월 14일에 시행되라고 되어 있는 게 아직 뭐 종목 선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계속 2년 넘게 발목이 묶여 있고, 그러면 이 짝게는 우리 도장 반장님들에게 전통무예는 이 법에 의한다면 엄청난 지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총협회가 하는 월권행위들, 합기도 명칭에 대한 제한, 단증에 대한 독점력 이런 것들도 싹 없어집니다. 왜? 전통무예로서 합기도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거거든요. 스포츠 유산과에서, 체육진흥과가 아니고 스포츠 유산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통무예 진행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은 지도자님들 그리고 단체장님들 그리고 정치인분들 이분들이 똘똘 뭉쳐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